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거 봤더니 8x 제곱 크대요. 뭐보다 크답니까? 2x 플러스 1이요. 뭐 이따구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건 뭐 인수분해가 되죠. 범위도 쉽게 구해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게 조금 웃긴데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x 그리고 플러스 2a가 0보다 작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너네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지식적인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가들아 여기 봐봐. 첫 번째 식의 근이 뭡니까? 라는 거 되게 쉽게 구해져요. 그쵸? 넘겨서 인수분해 보시면 8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고 실제로 인수분해가 2, 4, 1, 1로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됩니까? 그죠? 0보다 크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범위로 갈 거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서 얼마보다는 작고요.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뭐보다 커야 돼요? 2분의 1보다 커야 한다 이런 상황이겠죠.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고요. 두 번째 게 살짝 심기를 건드렸는데 뭐 이내 곧 당황하지 않고 이거 인수분해 된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얼마하고 얼마로? 2하고 a로요. 둘 다 마이너스죠 지금. 그럼 제 고민은 하나밖에 없어요. 2가 큰가 A가 큰가. 사이 범위가 나오는 건 분명한데 2에서부터 A까지인가 혹은 A서부터 2까지인가. 그래서 혹시나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본 겁니다. 그랬더니 기억, 니은, 디귿에 따라서 A가 다 다르네요. 그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저는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를 거니까 보기 보면서 이제 A 값이 얼마냐 주어진 거 그거 이용하고 아닌 것들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A가 2면이라고 했습니다. A가 2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A가 2면 이 새끼 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이 새끼가 해가 없는데 연립부등식 해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오케이? 그래서 A가 2면 연립부등식 실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참이 돼요 당연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니은 A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속 하나가씩 이렇게 웃음이 났던 게 A가 저 사이 값이면 2보다 크다는 건 분명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범위는 첫 번째는 요 새끼 요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요 새끼가 A가 4와 5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X는 2보다는 클 것이고 A보다는 작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연립 부등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4,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 정도 있겠죠. 이렇게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게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1이 여기 있을 거고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첫 번째 부등식인데 두 번째 부등식은 2에서부터 A까지 있거든. 그러면은 2 여기 있을 것이고요. A 여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어딥니까? 얘예요, 얘. 이거 자체가 다 인정되는 거죠. 근데 A가 어디 있다고 그랬냐면 4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5보다는 왼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4하고 5 사이에 이렇게 있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A는 5가 될 수는 있긴 해요. 그건 좀 이따 우리가 등호가 들어간 상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따져볼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은 뭐와 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2고 여기가 A가 4와 5 사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뭐 있어야 돼요? 3 있어야 되고 3, 4가 들어가 있죠. 아, 두 개가 들어가 있네. 그런데 A가 만약에 5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연장을 시켜봤더니 5가 되어도 얘가 어차피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3과 4밖에 없는 거죠. 그럼 3과 4뿐이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니은 참입니다.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계속 따지세요.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진짜 가끔 답답하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거 이렇게만 하면 돼. 말같이 부등식 문제에서 문제 틀어버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등호 넣었다 뺐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뭐 특정 상황 갖다 집어넣고 이게 답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반드시 그 상황 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귿. 주어진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만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뭐하고 뭐만 존재하도록? 마이너스 1과 1만 존재하도록. 자, 다시 갑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뭐는 고정이 되냐면 얘는 고정이 돼 있다고 얘기했었죠. 야, 그럼 봐봐.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1이 있다고 일단 여기서 시작하자. 그리고 여기 2까지 일단 표현할게. 첫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왼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2분의 1에서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2분의 1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야. 두 번째 부등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에서부터 A까지일지 A서부터 2까지일지 아직 몰라요.
니은 같은 경우야,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 A 값이 고정해졌지만 지금은 다시 A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냐면 연립부등식의 해 안에 정수 x가 마이너스 1과 1이 있길 바래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포함이 되길 바라는 거야. 얘하고 얘가. 오케이? 그러면은 2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스타트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A가 어디 갖다 박혀 있어야겠어? 저쪽 어딘가에 갖다 박혀 있어야겠지. 그래서 일단은 무책임하게 여기다 갖다 왔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가 뭐야 하는 겁니까? 여기가 A여야 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미 고정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1만 들어가 있는 게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A 값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였어. 이거 왼쪽에 있는 정수 뭐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야 정확하게 마이너스 1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상황만 고민해 보겠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상황만. 오케이? 그럼 A 값의 범위는 일단 바로 이건 보일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제가 계속 끝까지 고민해 보는 건 등호가 성립했을 때 어떨 것이냐 이거거든. 생각해 봐. 여기 붙이세요라고 알려준 거예요? 네, 고마워요.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가버리면 오케이?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뭐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라고 1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붙어도 괜찮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왜요라고 하시면 여기가 비어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1 들어가 못 들어가? 안 되죠. 그럼 여기 등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디귿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틀렸죠?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래서 답은 기니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614번. 자, 두 개의 부등식을 줬는데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대요. 두 번째는요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 0보다 작답니다. 두 개의 부등식 계수는 다 미지수 처리되어 있고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부등호의 방향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등호의 방향. 그러니까 A값, P값에 따라서 개형이 결정될 것이고 부등호 범위가 하나는 0보다 크다 하나는 0보다 작으니까 뭐 둘 다 바깥쪽 범위에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사이 범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얘가 뭐에서 성립한다고?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요. 얘가 모든 실수 X를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도 모든 실수와 전체 해일 거고 얘도 모든 실수와 전체 해일 거란 말이야. 막 생각해봐. A값이 총 몇 가지의 상황이 존재해? 총 3가지 상황이 존재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등식. 오케이? 다만 거기 밑에 보시면 가로 안에 A와 P의 곱식이 0이 아니란 건 A도 0이 아니고 P도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상황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뭐하고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A가 0보다 큰 상황과 A가 0보다 작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작은 게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 얘가 A가 0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위로 블록하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축보다 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없죠. 언젠간 뚫고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그 말의 뜻은 A는 무조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게 일단 보장이 돼 있어야 하고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항상 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떠 있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축과 만난 점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하는 거죠. 예. 순간 낚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Q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를 성립해야 되는데 P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한 것과 위로 블록한 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난 이번엔 0보다 작길 바래요. 그럼 축이 아무리 위에 있다 하더라도 얘는 언젠가 뚫고 올라가 볼 거니까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겠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또 두 가지 정도 빠르게 읽을게. Q는 0보다
작아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판별식 D도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생각을 갖고 기억, 니은, 디귿을 봤더니 기억 A하고 P의 값을 뺐답니다. A-P가 라고 되어 있죠. 근데 A가 양수인 거 알고 있고요. P가 음수인 거 알고 있는데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결과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B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 크다 뭐보다 4AC 마이너스 PQ라고 되어 있는데 PR이구나. 아닌가? QR인가? PR이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판별식 많이 쓰셨으면 보이죠. 네. 요거 전개해서 넘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새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4PR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상태예요. 음수예요. 얘가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음수에서 음수를 뺀 값이 뭡니까? 몰라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니은은 반례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됩니까? 오케이? 예. 디귿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디귿은 역시 이게 좀 보이셨으면 하네요. 디귿은 B-Q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제곱이죠. 오케이?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써있냐면 4 곱하기 A-P 그리고 C-R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생각하신 친구들아 이거 전개하셨을 거예요. 전개하면 지옥이에요 그냥. 그죠? 전개해보신 친구도 아실 겁니다. 전개하는 순간 지옥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은 B하고 Q가 뭐냐고 봤더니 1차 항 앞에 계수끼리 뺀 거예요. 그리고 A-P가 2차 항 앞에 계수끼리 뺀 거고요. C-R이 상수함끼리 뺀 겁니다. 뭐 한 거냐면 주어져 있는 저 두 방정식을 빼버린 거예요. 봐봐요. 0보다 큰 값에서 0보다 작은 값을 뺐으니까 쟤네들을 빼게 되면 A-PX 제곱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B-QX 그 다음에 플러스 C-R이 될 텐데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X제곱 A-PX 제곱 이렇게 될 건데 항상 0보다 큰 수에서 항상 0보다 작은 수를 뺀 식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요. 언제요? 항상 always 항상. 그러면은 최고차폐 계수가 양수잖아요 지금. 얘가 항상 0보다 크면 판별식 D 0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쓴 겁니다 이 새끼. 이해하시겠어요? B-Q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작아야 한다고요 지금. 그거 정리한 게 이해예요. 그래서 디귿이 참이 돼요. 이게 안 보였으면 그래서 전개했으면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 시험 때 안 보이면 어떡하죠? 한 번 본 문제는 기억이 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라스트 네 문제 난리로 갑시다. 뭐예요? 2시야? 왜 벌써 2시야? 뭔데 2시야?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네 문제. 그쵸? 네 문제 남았는데 네 문제 질문이 남았어요. 나영아, 질문할 때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네가 모르겠는 거 다 질문해. 괜찮아. 6.15. 왜 들어오기 전에는 애들 막 되게 괴물 같고 막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같잖아. 아니야, 되게 어chấp 애들이야. 질문 다 해 이렇게. 오늘 소름 돋게 나영이 질문 안 한 상태에서 하고 더 소름. 얘도 질문 안 보냈어요. 이 두 명이 질문한 거야 지금. 이 두 명이. 아 그런가요? 아 되게 공부 착실하게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하는 애들 공부 잘해요.
이거 농담 아니라 실제로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 공부를 잘해요. 질문을 안 하는 애들 공부 잘한 게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 공부 잘해요. 너네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그죠? 예진쌤보다 똑똑하겠어요? 예진쌤 이미 대학교를 갔잖아요. 아무리 띠벙해 보여도 그죠? 615번 2차 반정식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라고 되어 있는 식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랍니다. 이 2차 반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실이에요. 서다실 알파 베타가 적어도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되도록 우리 아까 예림이가 물어본 문제 그죠? 오케이? 그거랑 비슷한 문제 예림이가 물어본 문제랑 비슷한 문제 이 서다실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대?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2 뭐래요? 이하가 되도록 이래요. 아까 그 예림이가 물어봤던 문제는요. 대칭축의 위치는 말해줬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던 스텝 2 문제 그런 거였죠. 대칭축의 위치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는 고민할 게 좀 더 쉬웠는데 얘는 대칭축도 몰라서 고민할 게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문제 풀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 여사건 그러니까 이게 해당하지 않는 거 바깥쪽 범위 가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약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판별식 D도 엎어지고 막 다 엎어집니다. 뭐 허근 구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이거 일단은 두 근이 모두 바깥쪽에 있는 거 구한 다음에 반대쪽 범위 구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밖에 없다? 케이스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래로 불러간 건 분명하잖아. 그렇죠? 아래로 불러간 건 분명하니까 두 근 중 하나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고 2 이하라고 했으니 한 근이 두 근 중 한 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쫙 보니까 근의 위치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의 위치가 근이 어떤 값보단 크고 어떤 값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와 두 근이 뭐보다 작다 이런 거니까 근의 분리 아이디어 사용하겠다가 느끼셔야 돼요. 그 중에서 두 근 사이에 상수값이 존재하면 근의 분리 세 가지 조건을 다 사용하지 않고 뭐만 사용하겠다? 함수값만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한다? 마이너스. 얘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한다? 양수가 나와야 한다까지 빠르게 읽었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 F-1이 0보다 작을 것이고요. F2가 0보다 커야 하겠다 쓰면 되겠네요. 아쉽게 여기서 틀린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것도 실수했고 뭐 틀렸어 했더니 옆에서 유진이가 여기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 뭐 틀린 겁니까? 그렇죠. 여기 이상이라고 했죠. 이하. 무슨 말이냐면 근이요. 여기 있는 이 근이 여기가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었을 때 항상 음수가 아니라 뭐가 나와도 괜찮다? 0이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근이 2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근이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등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등호.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좌변의 식을 fx로 한 거니까 그 fx 값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대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k 값을 정리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이 k는 2보다 작다입니까? 그래서 k는 뭐보다 작다? 그렇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요 범위에서 2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리하시니까요. 이번엔 k가 넘어갔고요. 부등호 방향은 반대 방향이네요. 어떤 값이 됩니까?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 해당합니까? 얘예요.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냐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오른쪽 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왼쪽 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왼쪽 근이 이렇게 살짝 근이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 이미 날라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스텝2 영상
예, 그 영상에서 이걸 왜 안 따져봅니까? 라고 하시면 그때는 대칭축의 위치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대칭축이 가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양수, 2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와야 한다. 근데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근이 여기여도 괜찮다, 근이 여기도 괜찮다, 등호는 다 포함된다.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는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정리해 보나 마나 이거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공통범위는 당연히 어딥니까? 여기죠. 됐습니까? 세 번째, 어떨 수도 있어요. 요거 놓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데 두근 중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얘기, 두근이 다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두근 사이에 뭐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해 분리 세 가지 요건을 다 사용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사용합시다. 첫 번째 판별식 D는 어때야 합니까? 0보다 크거나 일단 실근이 있어야 되니까 같아도 되는가 알아봤더니 문제 조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다실. 같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한다. 판별식 썼더니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k 마이너스 4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을 하셨겠죠. 전개해서 정리해보시면 k 제곱 나오실 거고 플러스 2k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2k 있을 거고요. 플러스 1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17 있겠죠.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셨음동?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안 할게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안 하고 냅둔다고요.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게 분명하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생각해봐. 여기서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까? 만약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근 중 하나 반드시 이거 바꿔 빠져나가. 그럼 여기서 이미 따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대칭축이 2가 될 수 있을까? 똑같은 이유로 없어요. 그럼 대칭축은 얼마입니까? 하시면 1차좌표 계수의 절반의 부호반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2분의 k 플러스 1일 때인데 걔는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할 것이고 2보다는 작아야 할 거라고요. 양변에 2 곱하시고 1 넘기니까 k의 범위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3보단 크고요. 뭐보다 작다? 3 이렇게 나옵니까? 세 번째, 함수값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야 하는 건 분명해요. 같아져도 괜찮을까라는 건데 두 근이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근을 갖고 있어도 여기에 근을 이렇게 갖고 있어도 괜찮다 이거죠.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f-1이 0보다 어때 한다? 크거나 같다. 이거 아까 우리 계산했으니까 바로 이용할게요. k가 얼마다? k보다 크다. 오케이? 두 번째,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겠죠?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가 됩니까?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들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1번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봐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나와요? 음수 나오죠. 그럼 얘 무슨 근 같습니까? 허근. k에 관한 2차 함수인데 허근 같다는 얘기는 붕 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그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범위에. 그냥 지운 게 아닙니다.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지웠어요. 그럼 난 얘네들 교집합만 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과 3 사이 하나, 두 번째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하나,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하나.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찾는 것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는. 그 다음에 1보다는 커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플러스 3보다는 작다. 2번에 나온 거예요. 1번 케이스가 되든 2번 케이스가 되든 3번 케이스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나오는 근도 내 근이요.
여기서 나오는 근도 내 근이요. 3번 케이스 나온 것도 다 내 근입니다. 그래서 쟤네들 다 합치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합쳤더니 어머 쫙 가네요. 두 번째 케이스는 1보다 크다 해서 어머 쫙 가네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여기 전체. 얘네 둘만 쓰면 되겠네요. 1번에서 나오는 답이나 2번에서 나오는 답이나 3번에서 나오는 답이나 다 답이잖아요. 그러면 요 범위, 그 다음에 요 범위, 그 다음에 요 범위가 사실 다 답인데 걔네들을 연결해서 말해주게 되면 3번 답이잖아요. 얘는 3번 케이스 답이잖아요. 1번 케이스가 뭐였냐 봤더니 K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1이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라고 그랬는데 3번은 여기서 계속 가도 상관없대요. 포함돼 버린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쭉 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K는 마이너스 2보다 뭐라고 하죠?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 몇 번? 4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616번. 왜? 그러니까 수학하면서 재밌죠. 시간도 잘 가고. 야, 이 정도면 좋은 거야. 너 어느 학원 가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그치? 야, 진짜 딱 갔을 때 시간이 겁내 안 가는 장소가 있어요. 시간과 정신의 방 같은 거! 그지? 서희야. 616번. 시간이 얼마나 잘 갑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나이가 힘든가 보다. 예. 조금 있으면 얘네들 얼마나 그지 같은 애들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짐승 같은 새끼들 막. 화요일날 막 깜짝 놀랍니다. 난 힘들어 죽겠는데 막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있으면 가끔은 진짜 2k-1x 플러스 k-3은 0이라고 하는 값이 있대요. 이거의 두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라고 했어요. 이거의 두근을 뭐라고 한다고요?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그 밑에 되게 감동적인 조건이 하나 써있죠. 가우스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가우스 알파가 마이너스 2. 가우스 베타는 얼마다? 네, 1이다. 우리 아까 가우스기 한번 봤으니까 좀 덜 당황스러울 거예요.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겠죠.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얘기일 거고요. 이 값은 베타의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이 얘기예요. 근의 위치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의 위치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 블록한 2차 방정식인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그 근의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그래프 그려야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2라고 써있고 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그릴 겁니다. 이제는 뭐 보자마자 못 써야겠다. 근의 분리 써야겠다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근 사이에 실수도 있으니까 뭐만 열심히 쓰면 되겠다. 함수값만 열심히 쓰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F2였을 때 마이너스 2였을 때 F 마이너스 1이었을 때 F1일 때 F2일 때 쓸 건데 오케이? 요것만 이제 조심해 보세요. 마이너스 2는 근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날 수 있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라는 건 바로 확인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바로 확인이 되고 같아져도 괜찮구나라는 걸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은 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0보다 잠깐 나와야 돼요. 근데 이때는 0보다 작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게 이번에는 1일 때는 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수인 것도 되고 뭐도 된다? 0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기도 하면서 같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또 웃기게 2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한다? 양수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0보다 커야 한다 이 범위예요. 깜짝이야. 하이.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x자리에 갖다 집어넣고 k값의 범위 각각 구하신 다음에 정리만 하시면 얘는 공통 범위가 답이 됩니다. 네 가지 조건 다 만족시켜야 돼요. 당연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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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밖에 숫자가 있을 때? 네, 밖에. 그렇죠.
네, 두근 사이에 실수 K가 존재할 때. 여기요? 아니요, 이거는 여기서 얘네 만약에 여기 네,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없고 얘가 없고 얘가 없어요. 얘만 있어요. 그럼 얘만 따지면 되죠. 이해하셨어요? 얘만 따지는데 얘 하나 더 줬어요. 근데 내가 그때 갑자기 한 배씩 더 쓸 필요 없죠. 근데 얘가 더 있다고 해서 이미 얘네가 보장해 줬는데 그것도 할 필요 없죠. 얘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실수 상수값이 존재하면요 게이득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없잖아요. 간절히 막 바라기 시작해요. 뭐 하나라도 있어라 제발 함수값만 쓰면 끝내게 판별식 쓰기 싫다 막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617. 자, 허리 좀 세우시고 좀만 더 힘냅시다. 자, 2차 함수 fx가 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p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qx 플러스 r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과 fx는 0이다 라고 하는 두근 fx는 0이다라는 걸 두근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가조건은 이제 얼추 좀 몇 번 봤는데 이거 읽어내셨어요? 가조건? 잘하셨어요. 아유, 잘하셔서 기억하고 계시네요. F 1 더하기 X와 F 1 마이너스 X가 같다. 대칭축이 얼마다? 뭐야? 왜 아메리카에서 쇠 같은 게 나와? 조성아 이 새끼 나를 암살하려고. 1을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값의 함수값이나 X만큼 뺀 값의 함수값이나 같은 높이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대칭축이 얼마다? 그렇죠. X는 1이 대칭축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깔나게 빠르게 P 묶어내고 X-1의 완전제곱을 묶이겠구나. 여기 무언가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나조건 들고 합시다. 나조건은 뭐라고 써있지? 라고 봤더니 알파 베타의 값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얘는 1보다 작고요. 그리고 얘는 베타보다 크고요. 얘는 3보다 작고요. 이 근의 위치 갖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또 어떤 생각이 싹 드냐면 이거 근의 분리 쓰겠다는 생각도 드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문제가 진짜 조금 이제 복잡하다고 느끼는 마지막이 뭐냐면 P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되거든. P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P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죠? 근데 P가 0은 아닐 거예요. 왜 아니냐면 P가 0이 될 리가 없는 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굳이 여기서 이걸 잡아본 거예요.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시근인 겁니다. 무조건. 2차 함수 말도 있어요? 그러네요. 2차 함수 써있네요. 미안해요. 만약에 2차 함수 없어도 이것 때문에 절대 왜냐면 P가 0이 되면 1차 함수 그림 두 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케이스를 나눠본 거다. P가 양수인 경우 P가 0보다 큰 경우 당연히 두 번째 뭐가 됩니까? P가 0보다 작은 경우 나눠본 거예요. P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할 겁니다. 아래로 블록한데 마이너스 1과 3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만 하냐면 한 근은 여기 사이 한 근은 여기 사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알고 있냐면 대칭축 1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P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 위로 볼라갈 거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과 3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위로 볼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뭐도 알고 있냐면 대칭축 1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위로 블록한 대칭축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이건 분명히 느껴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나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나 어떻겠다? 같을 거다. 왜? 1이 대칭축이니까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고 이만큼 떨어졌고 같은 높이일 거다. 여기는 그 상황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나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나 같을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근에 분리해서 함수값 따질 때 두 개 다 따져보진 않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다 풀죠? 물론 이제 각각 근해 분리 써보시면 결국에 이제 같은 규율을 하는데 이거를 좀 과정을 스킵하고 싶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얘하고 얘나 공통점이 뭘까라는 거 고민 안 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경험들을 전달 받으시면 다음부터 이런 문제 이렇게 풀게 될 거니까요. 너희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고난이도 문제가 다양하지 않다니까요. 고난이도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쓰던 놈 또 쓰고 쓰던 놈 또 쓰고 만났던 놈 또 만나고 그런 겁니다.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중간고사 보니까 좀 이해되시지 않아요? 아니 왜 내 친구가 풀고 있던 블랙라벨 뺏어 풀었는데 왜 그게 고쟁이 있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 되게 많잖아요. 막 돌려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측의 무언가 나타날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보면 아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아이디어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은 양수일 거고요. 1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은 뭐예요? 음수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은 음수고요. 1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은 뭐예요? 양수요. 어차피 얘네들 높이는 똑같다는 건 똑같이 일어나고요. 내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특징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F1과 F-1을 곱했을 때 서로 다른 부호. 만약에 이렇게 풀기 싫으면 그냥 그래프를 각각 쓰세요. 그게 더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나자마자 너 이렇게 풀었지? 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면 훨씬 더 빨라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F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P-Q 더하기 R입니다. 오케이?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P 더하기 Q 그 다음에 더하기 R인데 걔가 0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됐죠?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값은요 P분의 R의 값을 범위가 P분의 R. 누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Q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Q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봤더니 Q의 역할이 대칭추의 역할이거든. 2분의 Q가 2분의 2P분의 Q가 뭐예요? 대칭축이잖아요.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1 그죠? 얼마야? 1. 오케이? 따라서 Q가 뭐가 됩니까? 2P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Q자리에 2P만 갖다 집어넣으시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식이 뭘로 정리됩니까? 라고 하시면 Q자리에 2P만 갖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R이 돼요. 얘는 뭐가 됩니까? 하시면 3P 플러스 R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문제에서 뭐에 대한 걸 구해달라고 했어? 무슨 범위 구해달라고 했어? P분의 R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잘 봐. 얘를 주목하는 문자를 볼 거예요. 얘를 P분의 R 자체를. 얘를 마치 X인 것처럼 보겠다고요. 난 여기서 얘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는 이 식을 뭘로 나눠야 될까? P. 얘를 뭘로 나눠야 될까? P. 그래서 양변을 P제곱으로 나눕니다. 근데 P제곱으로 나누니까 뭐 드셨냐면요. 부동의 방에 바뀌지 않는 것도 보장이 돼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그 P제곱으로 나누는 것 중에 하나의 P는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의 P는 여기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 뭐가 됩니까? P분의 R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P분의 R 더하기 3이다. 걔가 0보다 작답니다. 얘가 주목하는 문자라고 그랬죠. 얘가 주목하는 문자가 마이너스 1, 주목하는 문자 플러스 3이잖아요. 얘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좀 독특하고 신나고 그러죠. 됐어요? 618번. 내가 너희들 처음에 수업하겠다고 계획했을 때 원래 계획한 시간이 3시간이었었는데 근데 나 지금 뭐 한 줄 알아? 3시에도 안 끝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니까 아무튼 나 오늘 평면접표 끝낼 겁니다. 애는 몇 시까지 가야 돼요? 까지 가야 한다고?
나도 안 먹은 밥을 너 혼자 먹겠다고요? 자, 618번 갑니다. 전 무조건 평작 끝낼 겁니다. 연립부등식.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욕하세요. 우리 선생님 너무 수업 열심히 한다고. 그런 욕은 환영할게요. 저번에 서유 어머니 오시더니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 되게 고맙게. 자기는 처음에 뭐 이렇게 3명, 2명, 3명 이렇게 수업 든다고 해서 선생님이 옆에 끼고 앉아서 수업해 주신 줄 알았대. 근데 왜 2명, 3명 앞에 놓고도 판서 수업을 저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왜긴 끼고 앉아 있으면 애들이 공부해봤어. 야, 예림아, 내 옆에서 공부 되겠냐? 내 옆에서 숨만 쉬고 있다고 봐봐. 집중이 되겠어 애들이. 옆에 끼고 앉아서 공부하면요, 내 옆에 있는 애는 공부할 줄 몰라도 또 저쪽에 있는 애는 안 해. 서유한테 막 잘쏘고 이쪽에 있는 애들, 야 이 시끄러워, 너 저쪽에 안 해. 갑자기 애들이 놀재. 배고파요 선생님. 막 불을 껐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7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0보다 커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식은 바로 인수분해 되죠. 2, 4 마이너스 플러스 0보다 작다라는 범위니까 사입범위.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까지 일단 빠르게 찾았음요. 두 번째 식도 당황하지 않고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상수항부터 하기 시작합시다. 상수항부터 1, 2 3, 5 만들면 되는데 7 만들어야 되거든요. 5, 3인가요? 네. 그리고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두 가지 식이 뭐가 나오냐면 k 더하기 5랑 2k 마이너스 3이 나왔는데 1창 앞에 보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로 딸려왔구나. 이해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식은 x 마이너스 k 더하기 5 하나랑 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하나를 갖고 있는 2차 함수인데 0보다 크니까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좀 갈 것 같은데, 걱정이 2k 마이너스 3이 큰지 k 플러스 5가 큰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등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족같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 제일 어려워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된 적이 몇 번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그 값을 스스로 너희들 케이스 구분하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죠. 문제에서 뭘 하는지 봅시다. 이걸 만족한 정수 x가 몇 개 존재한다고? 오직 하나, only 하나. 이미 고정돼 있는 새끼가 있어서 그나마 고마운 거예요. 이 고정돼 있는 새끼를 한번 이용해 보려는 건데 우리 한번 봐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4래요. 자잘한 팁 하나 드릴게요. 보세요. 요 사이 범위가 일단 있어요. 요 사이 범위가. 그러면은 얘랑 연립했을 때 해가 되려면, 오케이? 그리고 그 해라고 하는 놈은 반드시 이 사이에 있는 정수여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신경 쓰면서 찾으시면 되냐면, 이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수 누구야? 마이너스 1. 혹은 4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 누구야? 3. 얘네들을 신경 쓰면서 찾으면 돼요. 얘만 포함되든 혹은 얘만 포함되든 둘 중에 하나만 포함되게끔 얘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그나마 조금 든든해요. 만약 그 생각조차 없으면 와우 막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마이너스 2 4에서 우리 이런 상황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내가 아까 이게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일단 케이스 구분해야 되는데 k 플러스 5가 2k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다 이거야. 오케이? 요거 정리하면 무슨 조건 되냐면요, k 그 다음 8. k가 얼마보다 클 때? 8보다 클 때는 조건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의 범위를 그릴 수 있게 되냐면, 작은 놈보단 작고 큰 놈보단 크게 끊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작은 놈보단 작고, 그러면은 k 플러스 5가 뭐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칠게요. 2k 마이너스 3이 뭐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걱정. 선생님,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저는 그 안에 있는 정수 x가 몇 개만 존재하면 된다고? 하나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들어가 있으면 이쪽은 안 들어가 있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이쪽이 들어가 있으면 이쪽은 안 들어가 있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또 쪼개볼 만한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등식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그지 같은 문제라고 하잖아요. 자, 어떤 것만 들어갈 거냐면 여기만 들어가만 해봅시다. 여기만 신경 써보시면 이 바로 왼쪽에 누구 있다고요? 마이너스 1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하나 누가 있을 거면 0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생각. K 플러스 5가 지금 작은 상태예요. 그럼 K 플러스 5는 어디쯤에 갖다 박혀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어딘가 갖다 박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여기가 들어가잖아요. 됩니까?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든 상관없죠 이제. 오케이. 뭐만 안 하면 그만이냐면 여기 마이너스는 3이 있는데 이 3이 되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정수가 몇 개 돼버리니까 2개 돼버리니까. 따라서 여기 써있는 게 2K 플러스 3인데 2K 마이너스 3인데 2K 마이너스 3은 3보다 커주면 그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K 플러스 5가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반드시 커야 하는 건 분명하고요. 같아져도 얘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돼요. 근데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요거일 때 요거면서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나의 K 값을 해가 찾아지죠.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사실. 요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우리 고민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얘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뭐가 포함될 수도 있겠어? 3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이 여기는 3이 3이 들어가 있으려면 2K-3이 지금 큰 숫자로 쓰니까 2K-3의 위치가 어디 거냐면 얘 바로 왼쪽에 있는 2가 있을 건데 이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2K-3이 그죠? 봐봐요. 2K-3이 지금 큰 값인데 걔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2가 되어버리면 얘도 포함되기 시작하니까 안 되고요. 3이 되어버리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정리를 해보시면 K는 3, 여기는 2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죠. 요거 지켜주면서 여기서 뭐 어디 쪽에 상관없는데 뭐만 지켜주면 되냐면 여기 옆에 바로 마이너스 1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K 플러스 5가 여기가 돼버리면 여기 정수 또 들어오죠. 그래서 K 플러스 5가 뭐보단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단 작아야 줘야 돼요. 같아져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나옵니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게 나오죠. 따라서 이거 지키면서 동시에 이 상황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라인이 하나 또 나오죠. K 값의 범위가. 그리고 다 풀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아직이요. 우리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시작한 거예요? 얘가 더 클 때서 시작한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뒤집. 당연히 뒤집. 그죠? 오케이? 그럼 다시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얘는 계속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2사는 마이너스 2, 4. 이건 고정이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정수를 누구를 포함시키면 마이너스 1과 3 포함시킨다는 상황은 계속 똑같아요. 근데 또다시 이제 걱정되는 게 두 가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얘가 자꾸 얘가 큰 건 알겠는데 얘가 들어왔어 그거 나누는 거죠. 얘가 들어왔다는 상황 또 가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작은 새끼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작은 새끼가 이렇게 있어줘야 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빨라질 수 있어요. 경험이 쌓이니까. 그럼 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2K-3이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가셔야 한다는 거고 그죠? 같아져도 되겠네요.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0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0도 포함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만약 K 플러스 5가 3이 되어버리면 여기 또 들어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K 플러스 3은 뭐보다 작아? K 플러스 5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뭐보다 커야 돼요? 3보다 커야 돼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K가 이 라인.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고 했지 마지막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 새끼 상황에서 여기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K 플러스 5라고 하는 값이 뭐보단 작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고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어요? 2보단 커야 한다. 됐습니까? 그때 이 K-3은 뭘 넘어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보단 작아야 한다. 됐습니까? 따라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라인이 하나 또 나오죠. 제발 부탁이고 당부하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보다 크다 어디냐? 뭐보다 크다, 뭐 작다, 뭐보다 크다. 누가 더 크다? 이 상황에서 다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케이스 나와야 돼요. 뭐 나와야 됩니까? 쟤들이 같을 수도 있죠. 2K-3과 K 플러스 5가 같을 수도 있죠. 다만 이건 조금 기분이 좋은 게 이건 K가 얼마입니까? 8. K자 그냥 8집어넣고 구해보시면 돼요. 정수 하나 나오면 얘도 K가 8인 것도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빼주면 그만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각각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었다.